네, 라이브로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는 주식 이야기 와우는 유튜브 생맥주.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파트너 위크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부 저희 김동엽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대표님을 와우는 유튜브에서 처음 뵙는데 네. 지난번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셨죠? 예. 그때 네. 시청자가 엄청났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때 최고 시청자가 몇 분까지 들어오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오늘 포함하면은 네. 한 10번째 하는 셈인데요. 와, 네. 예, 지난 2주 동안 계속 했던 적도 있어서 근데 그때는 자정 넘어서라 네. 본방송 끝나고 이제 그 12시부터 1시까지 홍보를 하고서 하니까 네. 와운에 이제 대박 천국 보시던 분들이 많이 건너오셔가지고 그때는 와. 뭐 많을 때는 한 2,000명 정도 좀 넘었었는데요. 그래도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오늘도 근데 오늘은 저희가? 뭐 제가 나오는 걸 잘 모르시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오늘 뭐 그냥 쭉쭉 쬐꼬만 자그마한 우리 사랑방이라고 생각하고 예. 네, 좋아요. 오신 분들끼리 그냥 두런두런 소소하게. 예. 온 분들만 예, 개탄 거죠. 맞아요. 와. 음. 영광입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되게 날씨만큼이나 쌀쌀했어요. 대표님. 오늘 날씨 바람도 바람 엄청 불었는데 엄청 추웠어요. 증시도 뭐 네. 추풍 낙엽이라고 불리기에는 좋은 계절은 아니죠. 원래 봄바람인데 네. 아주 매서운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대표님? 일단 오늘 시장이요? 시장 전에 지금 막 시작했는데 네. 잘 자요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따가 저 방송 마칠 때쯤 하겠습니다. 근데 저 방송 마치고 대박천국 3부를 또 하기 때문에 주무시면 곤란해요. 아, 진짜 센스. 주무시는 건 11시 반 넘어서 주무세요. 12시에 주무셔야 돼요. 12시. 오케이. 네, 목소리 네. 미남 김동엽 대표님. 와. 대표님 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만 미남이에요. 예. 와, 목소리 들으니 딱 누군지 아시겠대요. 우와. 그래요. 예. 대표님 근데 목소리 되게 저희 좋으세요. 나름대로 유튜브계 건물이에요. 맞아, 예. 맞아. 그래서 목소리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예전부터 목소리. 느꼈는데. 성질은 안 좋아요. 네, 대표님. 일단 네. 과거에도 뭐 오늘 북한 이슈로 어수선한 상황들이 뭐 종종 있었는데 네네. 오늘도 역시나 그랬죠.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그 이슈 하나로 오늘 이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유가 리스크도 있겠지만. 원래 떨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김정은과 엎친 데 덮친 관련된 뭐 격인가요? 중태설 내지는 뭐 뇌사설까지 네. 나와가지고 뭐 한바탕 치렀는데 결국은 이건 사실 아무도 변수로다가 예, 생각을 고려했던 변수가 아니라서 네. 적잖이 당황을 했고 또 사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실이라는 게 아직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과연 몇 명이나 지금 걸려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김정은이 과연 지금 어떤 상태로 뭐 청와대 발표대로 지방에 어디를 뭐 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진짜 엎어져 가지고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돼요. 네. 북한의 어떤 그 공식적인 창구에서 네. 대표적으로 뭐 죽었습니다, 아니면 멀쩡합니다, 아니면 어디 순시하는 사진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사실 믿을 수 다 없죠. 100% 그냥 추측이자 뭐 그냥 가상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뭐 앞서서도 비슷한 얘기들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네. 앞선 거는 좀 듣질 못해서 북한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보면은 오랜만에 시장이 반응을 한 거예요. 네. 오늘 뭐 김정은과 관련해서 사실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닥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반응을 했는데 네. 지금 한 10년 전쯤에 예, 김정일이 그 김정은 아버지죠. 네. 그 사망한 날 그날 장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장중에. 얼마나 빠졌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5%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하고요. 와, 네. 코스닥은 되게 많이 빠져서 장중에 8%인가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결국 이제 그랬다가
2, 3일 있다가 회복됐어요, 다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뭐 핵실험도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북한에서. 네. 처음에 핵실험할 때는 한 2%대 넘게 빠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빠지는 폭이 줄어들기도 했었고 아주 예전으로 치면 저 대학생 때 네. 김일성 사망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와. 그랬고 초반에는 서울 뭐 불바다 만들겠어 이런 발언 있을 때 네. 시장이 잠깐 놀랬지만 한 2000년도 이후에 시장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좀 정제가 돼가지고 아유 쟤네 또 말장난치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연평해전이라는 거 할 때도 네. 처음에 한 2% 정도 빠지긴 했었지만 한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또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로 거의 당일 이슈들 그랬고 최근에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 날릴 때도 그 흔히 말해서 오늘은 방산주가 굉장히 셌었는데 네. 과거에 한 2, 3년 정도에 거슬러 봐서 그 뒤에 방사포라든가 미사일 같은 거 날렸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잠깐 움찔했을 때 네. 한 30분, 1시간 못 갔어요. 그 그 반응. 긴장하는 네. 어떤 상태가. 근데 오늘은 좀 메가톤급이었죠. 예, 김정은이 갑자기 한 열흘 전부터 안 보이기 네.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그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했던 맞아. 그 태양절에도 나타나지 뭐, 않고 그러니까 네. 이 인간이 적어도 이거는 꼭 참석을 했었는데 안 오니까 뭔가 건강에 진짜 뭐 이상이 구테타 있나. 도피설부터 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사실은 신변 이상설이 한번 뉴스화 됐었는데 네. 그게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늘 뭐 잘 아시겠지만 CNN에서 네.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반쯤에 소개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그냥 엄청나게 요동을 쳤던 거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대응은 뭐 글쎄 오늘 이따가 11시 방송 주제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 북한 관련된 이슈 나올 때는 사실 주식을 전혀 모르지만 네. 저희 아버지, 네. 제 아버지가 옛날부터 저 어릴 때도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식을 전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데 네. 북한 관련해서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는 네. 겁내지 말고 주식을 사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 왜 그러셨냐면은 네. 사실 우리도 저도 기억을 못하지만 6.25라는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사실은 뭐 각종 만행과 도발과 뭐 땅굴이다 무슨 뭐 공비들 출연하고 이런 것들 많았지만 사실 그거 이상의 심한 국지전 같은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 가지고 네. 굉장히 큰 단위의 어떤 리스크가 닥치게 되면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처럼 1950년대처럼 무슨 3년 동안 싸우고 휴전하고 이런 일 없다는 거죠. 그냥 인구의 한 5분의 4쯤은 사라진다. 그 개념으로 왜냐하면 아주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쏟아부고 끝나는 그런 전쟁이 될 거라 네. 늘 이제 저희 아버지 말씀대로면은 돈 갖고 있으나 주식 갖고 있으나 똑같다 이거죠. 죽는 건. 그래서 맞는 많이 말씀이시네요. 빠질 때 네. 주식을 그냥 왕창 사놓는 게 와. 차라리 괜찮을 걸 늘 이러셨어요. 와. 저 증권회사 초년생일 때니까 1990년대 한 중반부터 늘 그러셨거든요. 그 근데 말이 되게 절대 와닿으셨겠네요. 주식은 안 네. 하시는 분인데 우와.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로 좀 대신할게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는 결국은 일이 벌어지면 나중엔 어떤 수습도 어려운 거고 네. 항상 그럴 거다, 그럴지도 몰라, 너네 혼난다, 뭐 험한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험한 소리 많이 할 때 제가 항상 그 인용을 하는 말이 있는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짖는 개는 물지 예. 않는다. 뭐 겁이 나서 짖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감정을 막 내세우지만 결국은 짖는 개는 거의 물진 않거든요. 그냥 얌전히 있다가 갑자기 무는 개는 있어도 왕왕 짖는 개는 오히려 물지 않는다는 속설을 좀 대입을 해서 볼 때 사실은 이전에도 미국하고 북한하고도 관계가 급속하게 좋아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서로 막 으르렁대면서 네. 되게 험한 소리가 와 갔는데 조금 지나서 보면 둘이서 회담하고 있어요. 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런 일들이 좀 왕왕 나오기 때문에 글쎄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런 얘기 계속 해도 되나요? 근데 네네네. 트럼프가 너무 지난 며칠 전에 문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그랬죠. 그 북한에서 뭐 좋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다음날 북한에서 뭐라 그랬어요? 토요일 날 통화하면서 그랬는데 일요일 날 엊그저께 일요일 날 북한에서 우리 편지 보낸 적 없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얘기했던 어떤 뉘앙스가 사실은 그렇게 막 반발력이 세진 않았어요. 뭐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린 편지도 보낸 적이 없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사실은 제가 일요일 날 북한의 반응을 보고 생각보다 그렇게 뭐 세게 내치거나 반응하다. 네. 뭐 트럼프 나쁜 놈이야 뭐 죽일 놈이야 이런 식으로까지는 반응 안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얘네들 이러다가 또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 부분은 사실 그 뭐 CNN의 지금 상태로 보면 약간의 오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사실 우리나라 뭐 중국 지금 미국장도 아마 조금 있으면 열릴 것 같은데 오늘 뭐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오늘 김정은이 그냥 하루 지배해버리는 그런 증시가 돼버려서 네. 아직 확인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사람의 어떤 이변이라든가 신상의 어떤 이상 문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1900선 돌파하고 외국인들에게 귀환을 했는데 네. 오늘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외국인들이 다시 그렇죠. 다시 떠났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대표님? 그 제가 지금 주말에 살짝 웃겼던 게 네. 금요일 날 외국인이 들어왔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한 3,200억 정도 들어와가지고 뭐 뻔히 보이는 그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이 외국인이 귀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1거래일 만에 마치 귀환했다. 뭐 이제 그냥 사실랑에 온 것 같은 네. 뭐 그런 반가움을 표시를 했는데 뭐 어제 오늘 더 많이 팔았거든요. 네. 오늘 한 5천억 팔았고 어제도 한 4천억 넘게 팔고 뭐 이랬으니까 사실은 귀환을 한 외국인도 일부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사실 외국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난 3월 말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판 외국인은 3월 말 기준으로 잠깐 분석했던 결과를 보면 외국인이 사실은 뭐 유럽계도 있고 네. 미국계도 있고 뭐 아시아계도 있고 뭐 중동계도 있고 여러 섹터가 있는데 대부분 판 애들이 중동계라 그랬거든요. 네. 유가도 지금 최근에 안 좋고 하니까 네. 지네들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중동계 아니면 북유럽계 국부펀드가 좀 판다고 했었는데 그런 논리로 봐서는 지난 금요일이 한번 뭐 미국계가 좀 열심히 들어왔는데 네. 딴 데 애들이 좀 멈칫하면서 순매수로 잡힌 것 같은 모습이지 사실 그게 뭐 압도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매수 추세로 돌변을 했다고 보긴 힘든 거고 네. 뭐 환율이 아무리 1,290원대에서 1,200원 초반으로 가더라도 네. 안 사거든요. 지금 원래는 1,290원대에서 뭐 환율 7, 80원이라도 먹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열심히 사서라도 찍어 누르고 환율도 따먹고 주식도 따먹는 뭐 이런 식의 행보를 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도 기가 막히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네.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보면 관망하던지 일부는 이 기회에 언제 더 안 좋을 때 빼는 것보단 지금 빼는 게 낫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아직도 뭐 보수적으로 하여튼 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종목군이나 섹터 혹시 궁금하거든요. 가만있어. 이 정도면은 오늘 후반에 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얘기해야 돼요? 다 해버리면 저희 다른 나중에 얘기하고 뭐예요? 갈까요, 대표님? 저 종목하고 섹터는 조금 이따 드리는 걸로. 그럴까요? 예. 지금 한번 댓글을 보고 댓글은 있는데. 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없어요. 지금 댓글 모르겠는데 댓글이 별로 없는데 다 뭐 열심히 있나요? 뭐 있어 보자. 댓글이 많이 없네요. 여러분 네. 궁금하신 점 관심 올려주세요. 없으신데? 저희 예. 김동현 대표님한테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뜯어 팔았다. 보이세요, 대표님? 댓글? 뭐 댓글은 보이는데 어디서 봐. 지금
뭐 몇 분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저희 지금 191분 들어와 제 계십니다. 거는 이게 좀 예전 걸로 돼 있어서 130명으로 그냥 돼 있어서 예. 살짝 지금- 삐질 뻔했네요. 신라젠을 네. 들어가시려고 한다고요? 신라젠 받아 들어가려고 적는 하는데 중이다. 괜찮아요. 신라젠은 아까 경청하고 있어요. 그 대표이사 뭐 자택 수색까지 나오던데 예, 뭐 그런 시기를 좀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내일 조금 뭐 반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싸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굳이 사시라고 권해드리진 않고 싶으네요. 예. 대표님, 그럼 저도 궁금한 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즘에 뭐 이런 시장에서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빚을 내서 하진 않지만 저도 그런 투자자 중 한 명인데 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혹시 말씀이 있을까요? 빚을 내서 딱 한마디로 네. 빚내지 마. 빚내 하면 안 된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수가 2,000을 넘었다가 지난번에 1,400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 사실 밀리니까 밀릴수록 개인들은 열심히 신용이나 네. 뭐 담보대출이나 론 같은 거 해가지고 밀리네 이게 웬 지금이- 거야 이러고서 사기 시작해가지고 신용이 계속 늘어났다고요. 네. 10조 원 정도까지 신용 잔고가 늘어났다가 그게 이제 한 30-40% 빠지니까 네. 그래서 털리기 시작해가지고 신용이 한 4조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6조 네. 한 4천억까지 줄었었는데 네. 최근에 2조 다시 늘었어요. 8조 오늘 아마 제가 봐서 8조 한 5천억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흔히 노림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들어온 것들을 네. 쉽게 한마디로 먹여드릴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을 누가 그걸 뭐 배수익을 올리게끔 허용을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막 뭐 1,750 넘고 1,800 넘어서 네. 2,000 쉽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3월 하순에서 4월 초부터 신용이 또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지수가 그때 네. 4월 초보다는 조금 올라 있는 건 맞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만만하게 뭐 여러분들이 특히나 또 신용으로 많이 산 주식이 특별히 요 한 2주 사이에 네. 더 특별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용이 들어오신 분들은 네. 사실은 돈에 여유가 있었던 흔히 말하는 그 2월달, 3월달에 많이 들어왔다는 동학개미군들은 신용을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금의 성격이 물론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하시다가 오신 분들인데 부동산 때도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뭐 20억, 30억짜리 살 때 네.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현금 박치기로 사시는 분들이 부동산 할 거 없으니까 증권 일로 쪽으로 넘어오시는 넘어온 거. 분들이나 이분들이 굳이 돈을 뭐 내가 30억 뭐 아니면 100억 있는데 100억치를 빌려가지고 주식 사야겠다 이렇게 그쵸. 생각 안 하신다고요. 근데 다만 네. 지난번에 신용을 썼다가 털리신 분들이 남은 잔고 가지고 네. 또 레버리지로 일으켜가지고 빨리 승부 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죠. 아니면 마지막 자금이야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땡겨온 걸 하시려니까 규모가 좀 소박해서 그걸 좀 레버리지로 일으켜야겠다 이러고서 다시 들어오셨을 확률이 높아요. 자금의 성격으로 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털렸고 절박하고 예 그런 심정은 아시니까 네. 빨리 승부를 봐야지 이러고서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사실 시장은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돈으로 이길 수 있는 시간.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네.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나 뭐 4월 말까지 꼭 어떤 식으로 승부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결코 예 시장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니까 뭐 빚내서 만약 진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뭐 보합선 이상으로 일단 터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정리하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있는 돈 내에서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대표님, 그렇다면 코로나19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19요. 네. 코로나19가 원래 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한번 뭐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미 한 달 전쯤 정점을 친 거고, 그렇죠. 미국은 뭐 말로는 지난주쯤 친 거고, 일본은 앞으로 언제 칠지 아직 모르겠고, 네. 유럽도 한 열흘 전쯤에 친 것 같아요. 음. 그런 식으로 치면은 환자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진단키트나 치료제 쪽에 대한 사실은 절박감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근데 어제 오늘 이번 주 초 들어서는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미국 FDA 쪽의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가 네. 아니 수출 계약건이 작년도에 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던 회사가 일주일 한 열흘 만에 공급하는 계약을 180억짜리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또 동조돼 가지고 움직임도 나오고 또 일부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네. 부각이 되니까 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들면서 이번 주 초에 좀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는데 치료제나 백신은 사실 생각보다 멀리 있어요. 그 나오거나 뭐 우리가 뭐 백신으로 맞는다 아니면 걸렸는데 치료제로 요게 공식화돼 가지고 이걸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연내에는 제가 봐서 힘들어요. 아, 연내는 힘든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네. 지금 사실 걸려 있는 분들이 많지만 한 거의 90% 그러니까 지금 치사율이 전 세계적으로는 6.5%쯤 돼요. 네. 우리나라는 2%가 조금 넘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93점 몇 프로는 결국은 유사 치료제 내지는 뭐 해열제, 항생제, 기타 처방을 받아서 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몇 달 뒤쯤 얘가 치료제인데요라고 하고서 나올 때쯤 되면 사실 치료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항상 예전에도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도 치료제가 의미가 없었던 게 나올 때쯤 되니까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막 굉장히 모수가 뭐 네. 200만이 걸리고 뭐 굉장히 뭐 10몇만 정도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러니까 치료제 이래가지고 난리 치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거의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뭐 8명, 줄었어요. 12명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누가 치료제를 써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라고 사실은 굉장히 막 우후죽순 손을 들고 우리가 뭐 클로로킨 관련주예요, 뭐 피라믹스 관련주예요, 렘데시비르 관련주에 제가 봐서는 한 3개월쯤 뒤면은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 우리나라에서만 처방이 되지 딴 나라에도 비슷한 성분 갖고 있는 약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이 오죽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만 한정해서 보면은 극히 없는 시장을 굉장히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백신은 제가 봐서는 뭐 말은 1년 내 뭐 연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사 백신들 만드는데 최소한 뭐 몇 년에서 십수년 어떤 거는 아직 50년 됐는데도 못 만드는 백신도 있다고 하거든요. 백신 개발이 진짜 뭐 생각처럼 공장에서 뭐 배합해 가지고서 찍어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안정성이거든요. 백신 맞았을 때 부작용이 거의 모든 사람한테 평균적으로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백신 자체가 급속하게 나오면 분명히 큰 부작용. 지금 뭐 사실 제가 의학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들 나오는 걸 짜집기 해갖고 말씀드리는 수준이지만 클로로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작용 사례나 먹고서 오히려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사례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FDA 뭐 3상 승인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올라간다. 물론 비율로 보면 뭐 호전시키고 살리는 사람들 비중이 많겠지만 공식적인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무해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도 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FDA의 뭐 승인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사실은 그냥 상상과 기대 속에서 땡겨서 쓰는 면이 크다라는 걸 결국 몇 달 뒤에는 알게 될 텐데 지금은 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극적으로 우리도 이거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봐선 거의 끝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아니면 투자 기간을 갈수록 짧게 가셔야지 이걸 갖고 내가 여기서 승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코로나19 관련. 네, 네. 제가 아니 근데 궁금했어요.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예, 한국경제TV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요. 예, 제 사견이에요. 예. 그걸 꼭 아시고 나중에 제 얘기가 틀리거든 그냥 저를 욕하시면 되지. 한국경제 이상한 놈이 있어 뭐 이렇게. 예. 여기 댓글에 조곤조곤 대표님 말씀에 빠져드는 중. 음, 부부의 세계 제 방보다 들어왔는데 못 나가게. 아, 와, 부부의 부부의 세계를 세계는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안 봅니다. 예. 바이오주에 대한 적나라한 말씀 인상적이네요. 아니 바이오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관련된 흔히 말하는 진단키트와 치료제와 관련된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네. 엊그제까지는 가장 치료제로 네. 우리나라에서 뭐 돋보이는 종목을 매매도 했고 갖고도 있었어요. 회원들한테 또 추천도 드리고 네. 했었는데 예,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바뀌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다 입장대로 됩니다. 일단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계속 욕하게 돼 있고 저게 왜 가지 말도 안 되는 맞아, 애들인데 맞아. 이러는 거고 또 오늘이라도 아까 빠져가지고 아까 플러스 나오다가 뭐 마이너스 됐길래 용케 잡으셨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이라도 뭐 FDA 승인 같은 것들이 또 한껏 만들어지기를 또 수출 계약 같은 것들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의 입장대로인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시거나 뭐 그러시지 말고 그냥 그렇죠. 원만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부부의 아니, 세계를 포기하고 오다니. 팬 대표님 예. 드라마 안 보세요? 드라마 봅니다. 예. 부부의 세계는 안 보세요? 부부의 세계는 네. 안 보세요? 부부의 세계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 진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 진짜요? 제가 그걸 보면은 네. 밤에 잠을 못 자요. 왜요? 제가 막 감정이입을 너무 하나 봐요. 그래요?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요, 대표님. 예. 대표님도 저 추천드립니다. 진짜요? 지금 가뜩이나 주식 때문에 열받아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드라마까지 보면서 잠을 못 잘 정도면 뭐 네,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저 같은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그쵸.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이야기 해볼까요? 시장에서 그러죠. 관심을 가져볼 만한 네. 섹터나 종목군 한번 대표님한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번에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뭐 과거에도 발언을 좀 드린 적도 있고 또 뭐 지난주 제가 이제 주말 특집 공방이라고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분야이기도 한데 네. 이번 이제 그 시장이 좀 변한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조금 시장이 조금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는 쪽이 뭐냐면 뭐 많은 전문가 우리 대표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총선 결과 때문에 네. 여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그 성함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애칭을 따가지고 인이 마음대로 해 뭐 이런 네.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총선 결과대로 받아들이면 역시 계속 마음대로 해 이제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마음대로 해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뭐 명운을 걸고 걸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빛을 발하고 네. 뭐 일단은 임기 마칠 때까지 가장 힘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핵심 정책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 그 네. CNN 뉴스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박 3일 정도 남북경협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남북경협주 그래가지고 뭐 철도 관련주 또 뭐 개성공단 하다못해 DMZ 쪽에 평화공원 관련주까지 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식료품주들 또 비료주들 뭐 이런 것들 골고루 강했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거 CNN 뉴스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고 네. 또 이번 주 들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했던 게 수소차 테마. 수소차는 이번 정부에서 아주 특별하게 좀 취급을 하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여러 나라에서
주도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네. 수소차는 사실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상용화에 근접을 하고 있고 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기술 자체를 또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네. 하여튼 수소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대중화가 되고 우리 임시연 MC나 저나 뭐 네.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지금도 전기차 우리 마음대로 썩 못 하잖아요. 못하죠. 지금 정도 레벨만큼 수소차가 보급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도에 네. 왜 그걸 많이 보급을 못 하냐면 네. 수소차가 비싸요. 음. 한 그 중형급 SUV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막 이렇거든요. 진짜 비싸네요. 근데 휘발유나 경유차는 그거의 반값 정도인데 그걸 살려고 해서 이제 망설이니까 나라에서 장려한다고 네. 그 보조금을 주죠. 보조금을 한 3천만 원 뭐 이렇게 막 줘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충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보조금을 주는 1년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한 5천 대 정도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소차가 네. 그 정도 이상으로 만들 수 있어도 안 만들죠. 왜냐하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보조금 안 받고 누가 사요? 누가 3천만 원에 뭐 3천만 원 얹어서 살 수 있는 거를 6천만 원 다 그렇죠. 내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근데 올해 조금 늘지만 그 대수라는 게 어차피 아직은 한정이 돼 있어서 몇 년이 돼도 사실 보조금 내지는 수소 기술이 더 좋아져서 가격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한은 네. 항상 가격 장벽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찌됐든 수소차도 움직였고 또 이번 총선 공약의 1호 공약이 무료 와이파이. 그래서 그런 종목도 좀 움직이고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가장 좋은 것들은 SOC라고 해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라는 부분이 사실 이번 정권에서는 그렇게 중점적이진 않았지만 일자리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면은 사실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야가 네. 흔히 말해서 뭐 다리 만들고 댐 만들고 뭐 큰 그 SOC 토목 사업 하는 게 사실은 일자리 늘리는 데는 가장 최고예요.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붙어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일자리의 어떤 개선도나 이런 것들 하기에는 SOC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새롭게 내일 모레쯤 북한 쪽에 제안한다는 뭐 동해 철도선 같은 그런 철도의 연결이라든가 네. 아니 도로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GTX라 그래가지고 네. 그 고속화 심화철도라 그래서 뭐 서울 근방을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한 3가지쯤 있는데 네. 그것들에 대한 예타 면제들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빨리 착공을 시작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방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공항 문제라든가 네. 뭐 새만금의 개발 문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큰 규모의 SOC 쪽에 투자가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번에 3월 말에 정부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실은 도급순위에 의해서 큰 기업들만 다들 사실 승자 독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짬짬이들도 많이 일어나고 단합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내세운 게 지방의 중소건설사를 의무적으로 몇 프로만큼 참여를 시켜라라고 하는 것들이 3월 말에 제시가 된 게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셌었는데 그 지방에 본사 두고 있는 네. 중소형 건설사 네. 그 녀석들이 아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뭐 3호 개발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좀 움직였는데 뭐 제가 꼽아오기에 3호 개발, 뭐 난강토건, 한라라든가 뭐 범양건설 뭐 이런 네. 류들 같은 그런 녀석들이 동원개발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봐서는 심심치 않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테마들이 아주 급하게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건설주 테마가 사실은 건설 그러면은 되게 막 뭐 별로 이번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뭐 되겠어 이러지만 일반 뭐 아파트 경기는 별로라도 토목건설 쪽은 붐업을 일으켜야 되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예, 이번 정권 뭐 끝날 때까지 일자리와 연계해서 봤을 때 그 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 상반기나 뭐 하반기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추진한다는 관점을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와, 그러면 저희 지금 다음 주도 연휴를 앞두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이 연휴를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혹시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연휴까지 지금 보면은 지금 다음 주 일주일도 안 수요일까지니까 네. 매매일 수로 치면 내일부터 치면은 6일 남았어요. 네. 예, 6일 남고 그 뒤에는 바로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과 또 뭐 메이데이가 근로자의 날. 있고 네. 주말 끼고 있고 뭐 5월 4일 날 원래 임시공휴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안 이 했어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기 네.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아, 그래서 웬만하면 했을 텐데 아, 그때까지 연휴로 만들면 정말 5, 6일짜리 여행들을 너무 많이 갈 것 맞네, 같으니까 맞네요, 정부에서도 맞네요. 이번에 자제를 시키는데 어떻게 연휴를 또 만들겠어요. 사실 아. 그러지 못한 거죠. 원래는 저도 4월 초쯤에 네. 이번에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연휴를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2주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한 거구나.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네. 예,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계속 하라고 하면서 연휴를 만들어주면 네.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4일날 연휴를 뭐 잊지를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들이 쉬어요. 쉽니다. 그 네. 징검다리라 쉬기 때문에 사실은 예, 뭐 예기치 않게 음. 뭐 국제 여행은 못 가잖아요. 국내 여행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강원도 5월달 방이 없대요. 벌써요? 예, 다 지금 예약을 끝내서 거의 만실이라고 하고 뭐 저가항공 이런 비행기들 지금 뭐 거의 못 가고 있지만 제주도 쪽은 네. 2배 이상 증편을 한다고 하니까 오. 특수가 어쨌든 4월 말부터 5월 차서 사이엔 있을 것 같고 네. 그 문제를 뭐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다는 연휴를 이제 6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긴 연휴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그 전에 보면 설 연휴 네. 한 4, 5일, 추석 연휴 3, 4일 이렇게 겪고 나면 항상 분위기가 어땠냐면 대부분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그 전에 괜찮았으면 연휴 끝나고 빠지고 네. 그 전이 힘들었으면 오르고 연휴 이후에는 오르고 이렇게 좀 시장 성격이 사뭇 좀 다르게 달라지는 가네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져봤을 때 앞으로 한 4, 5일, 5, 6일 정도의 시장이 네.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를 한번 계속 기록을 남기시면서 연휴 이후에 연휴 전까지 시장이 원만했다고 하면 연휴 이후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뭐 미리 선조정이다 뭐 1800선 정도까지 내려갈지도 몰라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오늘 보니까 뭐 미국장도 별로일 것 같고 맞아요. 또 뭐 지금 유가 문제 심각하죠. 아까 네. 유가 문제 잠깐 다루다가 말았는데 네. 심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뭐 마이너스 유가도 문제지만 6월달 유가도 아까 저 보니까 거의 한 20몇 프로 빠졌더라고요. 또 다시 10불대로 주저앉은 6월달 유가도 문제도 심각하고 이래서 네. 시장이 사실 유가가 마이너스라는 거 다들 처음 보기 때문에 이런 처음 보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냥 우리는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니까 네. 기름 싸지면 무조건 좋은 거지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또 유가 때문에 물론 싸져서 좋아지는 그런 업종도 있고 네. 하지만 유가가 너무 낮았을 때 유가가 지나치게 낮다라는 건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그 흔히 말하는 정상권의 범위 내에서 있을 때가 항상 늘 좋은 거지 네. 무지 싸지거나 무지 비싸지면 사실은 어디에는 굉장히 좋은 데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안 좋은 짝이 네. 있는 건데 네. 특히 뭐 잘 아시지만 이번에 유가가 많이 낮아져서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경제가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면 결국은 조선이라든가 건설 쪽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배 발주도 안 나오죠. 네.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도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유가 낮은 게 뭐 일부 업종한테 물론 좋지만 네. 다 좋은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길게 말씀드릴 여유가 크게 없어서 네. 저희 한 다음번을 네.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시장이 지금 어찌됐든 3월 한 중하순 정도 이후에 네. 한 달 정도 사실 반등을 꽤 열심히 준 편이에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1400대에서 뭐 1900자를 볼 줄은
많은 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장과 이번 월요일장까지는 1900이라는 걸 어찌됐든 목도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2000을 훌쩍 넘길 정도로 기대감이 큰 시장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는데 유일하게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건 우리나라 국격이 무진장 좋아졌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 하나랑 네. 시장에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러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결국 공허해요. 올라갔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준거 그 모멘텀이 부족해요. 그냥 돈으로 올렸어 이러면 그럼 그 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도로 그러면 내려온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돈이 항상 네. 주가를 올리지만 그 돈이 항상 우리 주식장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다른 또 낮아져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이 좀 싸지고 있다, 뭐 네. 바람이 빠지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증권 쪽에 들어왔다가 좀 수익이 난 것들, 부동산이 또 내려가 이러면 또 뒤도 안 돌아보고 부동산은 원래 하던 돈들이라서 어느 순간 증권 쪽에서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빠지는 것들이 뭐 증권도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기회가 됐다고 치지만 네. 최근에 부동산도 사실은 심상치 않다라는 움직임에 견져보면 그 돈의 정체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보면 뭐 항상 주식시장에만 머무를 돈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또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11시부터 방송을 또 해주세요, 대표님이. 대박중국 3부 오늘 또 나오시죠, 대표님. 네. 아쉬운데 아직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저희. 대표님께서 핫소스 플러스 패키지 여기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혹시 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요? 네. 핫소스 아니, 플러스 패키지 저기 밑에 아니 이거는 예, 배너에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패키지죠. 네. 일단은 예, 좋은 패키지죠? 뭐 회비는 싸고요. 예. 리딩하는 시간은 엄청 길고 오늘 같은 경우 장이 아까 원래는 오후를 나눠서 네. 리딩을 하는데 네. 오늘은 아침 리딩을 끝나려고 할 때 네. 장이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방을 못 닫았어요. 그냥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했고요. 와. 뭐 여러분들의 어떤 뭐 계좌 관리라든가 수익 관리를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뭐 많은 패키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댓글에서 예. 동엽옹, 동엽 오빠 논쟁이 있어요. 옹인가요? 동엽옹. 와, 대표님. 뭐 물론 제가 물리적인 나이는 50이 넘은 게 맞는데 눈을 가리고서 음성만 들으면 30대로 봐주는 분도 저 있거든요. 공감해요. 예. 대표님 목소리 너무 제가 좋으세요. 전화 통화하면은 진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30대 초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지금도 들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 예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제가 진짜 지금도 우리 채팅창 올라오는 거 제가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만 네. 한때는 제 취미가 그 인터넷 채팅이었어요. 오, 진짜요? 네, 되게 채팅 막 반전이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한번 만나서 차나 마실까요? 이렇게 진짜요? 얘기해서 되게 반전 매력이시다. 네. 그냥 아유, 댓글이 반응은 없네. 네. 이제 아쉽지만 네, 끝내는 가야겠다, 시간이 됐어요. 이제. 저희 대표님이 또 바로 11시에 여러분 방송해 주시니까요. 네. 이어서 또 대박중국 3부도 저도 나오니까 3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또 저희 와우넷 유튜브도 이어서 11시부터 심군갑 박윤진 대표님이 또 2시간 그러시고 2시간을 네, 2시간을 또 새벽 아이고야. 1시까지 해주시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저희 와우넷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띠리리띠리. 대표님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저희 또 이제 11시에 바로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